리더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진짜 썰리는 제가 요즘 강의하기 좀 잘 안 되는 사람인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창원 지폐주 3회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말은 뭔가요? 3회가 없었을 때는 어디 갔다고요 저희가? 대전까지 갔죠. 못하는 운전대 파트너를 태우고 대전까지 3-4시간 걸려가지고 중간중간에 화장실도 가야 되잖아요. 모든 휴게소를 다 들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어쨌든 빼내야 되니까 사니까 진짜 예전에 제일 처음에 제가 대전에 따라갈 때 저희 소론이 진짜 관심 또 휴게소 또 들려야 돼요?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휴게소를 지나는 곳마다 다 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초급, 창원 초급을 여기서 주최해 주셨던 이렇게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 분들이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강의를 듣다 보면 동기부여가 정말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또 정말 많이 강의를 정말 많이 돌려줬던 그런 또 스타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이 일단 크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드림북을 발표하려고 했다가 했는데 USB를 만들었는데 오늘 안 좋아서 또 난리가 났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칼슘을 한 5개 씹으니까 괜찮더라고요. 라테를 지금 한 5잔 먹었습니다. 너무 이게 사실은 오늘 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어디 큰 무대에 들어도 별로 떨지 않는 사람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초급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여기 오신 분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사실은 여기 지금 엄청난 분들이 계시지만은 중간에 나고 계시는 분들이겠죠. 저희 파트너 한 2분 정도 나고 계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파트너분들을 많이 좀 오랫동안 봤지 않겠습니까? 맞죠? 보험도 많이 했고 또 컨택도 많이 했는데 특징들을 제가 이때까지 돌아온 길을 딱 보면 자기 꿈을 있잖아요. 자기 꿈을 그것을 제대로 이렇게 설정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 있죠. 드림북을 쓰는 걸 힘들어하시고 정말 그분들이 모자란 사람들이 아닌데 다 잘 나가는 사람이고 직업도 괜찮고 뭔가 봤을 때는 대학도 나왔고 뭔가 봤을 때 부족한 게 외모도 괜찮고 저보다 훨씬 낫고 그런데도 드림북 하나 만들 때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 하나가 가치를 들어가셨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드림북을 만들 때 누군가를 처음에 윤식지를 하기 전에 이지성 그 작가님의 꿈꾸는 다락방 제가 20대 초반에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RVD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그거를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되게 오래전부터. 근데 그거를 알고 있지만 제가 선택한 직업을 가지고 제 꿈이 사실은 너무 컸거든요. 저는 그냥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글을 쓰고 이런 좀 약간 자유를 꿈꿨던 사람인데 제가 선택했던 직업은 생각해보면 그랬어요. 저는 이제 부산에서 백화점 내에 있는 되게 큰 살롱에서 수석 디자이너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그러니까 제 오피스텔에서 나와서 지하철을 타고 출근해서 서면 내려가지고 그냥 지하도로 가지고 가서 일을 하고 퇴근할 때 또 그대로 지하도를 해서 또 집으로 오면 우산이 필요 없는 태풍이 와도 우산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7년 8년 정도 일할 때 동안 해가 뜨는 것도 본 적이 없고 해가 지는 것도 본 적이 없고 어느 순간에 1등을 하려고 정말 엄청 아둥바둥 했잖아요. 근데 그랬는데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닭장 속에서 알을 놓기 위해서 계속 불을 켜놓고 하루 종일 알을 낳게 하는 그런 시스템 속에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하 세계에서 빠져나오고 싶었어요. 그 샵이 정말 명품 샵이고 어떻게 보면은 미용계에서는 좀 알아주는 샵이거든요. 지금 좀 말씀하시면 뭐 창원에도 있죠. 펠리라고 부산에 있으니까. 그래서 들어갈 때도 면접을 유학을 갔다 와서 영어로 제가 면접을 보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호텔 안에 있는 그곳에 외국 손님을 좀 이렇게 받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저를 그냥 백화점 매장에 넣어가지고 저보다 나이도 훨씬 어린 그런 친구들하고 경쟁을 하게 만들어서 유일하게 거기서 키우지 않은 사람으로서 제가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무리 매출이 높아도 저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없었어요. 거기서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행을 프로모션을 뭐 제가 아무리 매출이 높아도 저한테 그 순서가 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직급도 저한테는 저는 약간 욕심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리더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인데 뭐 실장 정도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다 그래서 제가 박차고 나오려고 이제 막 이제 지금 스타트를 하는 이제 책임자로 제가 이제 책임자로 박승철 책임자로 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때 잡으셨는데 이제 뿌리치고 저는 리더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갔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RVD라는 책을 읽었고 그리고 그 보드 있잖아요. 정말 큰 보드를 사놨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거를 제 화장대 뒤에 숨겨놓고 한 번도 그림을 못 붙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이걸 왜 못 붙이지? 근데 그런 생각도 조금씩 하면서도 너무 일상이 바빠가지고 저를 돌아볼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비도 안 맞고 처음에 좋다고 생각했는데 햇빛도 없고 항상 비타민 D가 모자라서 주사를 맞았어야 되고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 뭔가 행복하지 않았다? 돈을 벌지만 우리가 여기 왔을 때 돈을 벌려고 오긴 했잖아요, 맞죠? 근데 뭔가 행복이 부족하다. 그리고 인정을 못 받는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서 나는 어릴 때부터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 나는 이 일을 여기 가서 시술을 할 수 있으니까 돈은 벌 수 있겠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행복하진 않는데 이런 생각을 할 쯤에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을 왔을 때 제가 뭐 꿈을 찾겠다, 뭐 네트워크를 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온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살고 싶었기 때문에 기전을 알고 싶었잖아요. 왜 났는지. 아니 다 안 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이때까지 먹었던 수천만 원의 그런 모든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월등하게 차이가 나니까 도대체 이 기전이 뭔가 처음에는 거기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제가 먹다 보니까 어머니가 아프니까 어머니를 살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어머니 하나 다 제대로 살리려면 내가 그냥 무조건 먹으러 한다고 먹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런 마음으로 여기서 오라는 데 오고 가라는 데 가고 그때는 줌도 없었잖아요. 저희 같은 진짜 시간적으로 없는 부업자들한테는 사실 기회가 없었어요. 다들 전업하시는 분들, 시간을 내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성공자들 다 뭔가요? 다들 자랑스럽게 보도를 얘기하시고 그렇잖아요, 맞죠? 근데 저희 같은 부업자들한테는 그 시스템데이 하나 할 수 없는 그 시간을 내지도 못한 그리고 그 강의 하나 듣는 것도 정말 대가적으로 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모든 분들이 성공자들이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고 그리고 여유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어차피 열심히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열심히 살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를 책임지지 않잖아요. 지금 예전에 뭐 남편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부모가 좀 부자라서 뭐 내가 뭐 좀 하다하게 놀아도 책임지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오산이십니다. 지금 그 남편의 직업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시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언제까지 안 아플지 모르죠.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처음에는 그 좁은 소견으로 그냥 건강만 찾는다. 나는 돈은 상관없다. 이렇게 막 밀어냈던 그런 사람인데 여기 와서 자꾸 이게 우리가 낙성물에 뭐 중에 떨어지듯이 자꾸 세뇌되면서 이게 자꾸 들다 보니까 내가 왜 이거 편견을 가지고 이걸 안 받아주고 있을까? 그리고 여기서는 혹시나 내가 꿈꾸는 삶이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이 행복한 전염이 되고 싶었어요. 이분들의 행복한 바이러스의 전염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우리 미네스 보사님이 맨날 웃고 다니시고 신이 나 있어가지고 저는 약간 잠도 안 좋고 약간 삐뚤삐뚤하고 부담스러워가지고 저 사람 왜 저렇게 기분이 좋나 나는 죽었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삐뚤하게 봤죠. 삐뚤하게 저 일부러 가식적으로 저러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지금 요즘에 너무 신이 나 있으니까 저희 파트너들이 뭐 하시냐니까 이렇게 어느 순간에 전염이 됐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게 물론 돈을 많이 벌고 뭐 일자리가 있고 다 좋겠지만은 저는 여기 와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희망이 있는 거. 내가 뭔가 희망이 있어서 그걸 달려갈 수 있는 추진력이 있다는 거. 저는 그런 것이 여기 이 지금 유니시티에 뭐 돈을 벌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사실은 보면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70대, 뭐 60대 이런 분들이 도전하시잖아요. 저 뒤에 계신 사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대구에서 보고 이러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유시치가 오기 전에는 저런 분들이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지금 하지 이렇게 저는 부정적인 생각이었죠. 근데 여기 와서 보면 저 나이에도 여기 와서 배우려고 하시네? 멋있다.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막 나고 누군가를 볼 때 그 전에 약간 삐뚤하게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왔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냥 다 이렇게 사랑의 하트로 보이죠. 제 파트너가 아니시지만 여기 와서 그분들이 꿈을 찾으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시장에 오셔서 배우시고 시간을 내시고 하는 것들이 정말 저는 사실 좀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꼭 성공자가 아니라도 그런 분들을 닮아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사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윤씨를 만나기 전에도 저는 버킷리스트를 작성했던 사람이에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VD라는 걸 알고 있었고 책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항상 목표를 1월 1일 날 제가 한 15개에서 10개 정도를 하나 기록을 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제가 열심히 하는 제가 약간의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았고 그냥 제가 저한테 만족할 것 같았어요. 그냥 열심히 일만 하기에는 너무 지루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돈은 벌지만 그 책바퀴 돌리는 그런 삶은 저는 사실 좀 재미없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약간 좀 잘 질려하는 사람이에요. 남자도 제가 그래서 오래 못 살겠다. 네, 남자도 지득하게 못 살게요. 내가 몇 년 만나다 보면 이거 좀 만나는 게 싫은데 약간 이런 잘 질려가지고 제가 그래서 누가 저를 만족하는 사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금방금방 질려하는 사람. 근데 직업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근데 미용이라는 그 헤어 디자인이라는 직업은 질릴 수가 없죠. 계속 해보는 사람 만나잖아. 우리가 했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늘 고객을 따로 만나야 되고 또 새로운 사람이 또 소개로 오고 또 새로운 머리를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질릴 틈 없이 20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후딱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는 살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까처럼 의미 있는 일인 줄 알고 선택했거든요. 제가 그 일이 사실 처음에 그랬어요. 저의 이제 철학은 누군가가 저같이 바쁜 사람들이 아침에 머리를 그냥 툭툭 털고도 좀 멋있는 스타일이 나올 수 있게 손질이 잘 되는 그런 좀 약간 비달사순 같은 철학이었어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좀 배우고 고객들한테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줬어도 그분들이 와가지고 항상 저한테 했던 얘기는 시댁에 시어머니 욕이라든지 남편의 욕, 아니면 부정적인 얘기를 저는 그냥 쓰레기처럼 듣고 있었어요. 근데 20년 동안 되니까 제 성격이 어떻게 됐나고 엄청 부정적으로 비판적이고 그렇잖아요. 왜? 중거 집단인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평균이 전데 그 사람들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제가 맨날 갖고 있으니까 또 상담을 좀 잘했던 사람이고 저는 머리만 하지 않았어요. 항상 대화를 많이 했고 어떤 정보를 들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런 중거 집단에서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니까 사실 누가 제일 안 행복하다고요? 제가 안 행복하죠. 어차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부정적인 시선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정치도 그렇고 맞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느꼈던 거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일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그냥 시켜 먹고 그냥 편하게 TV 보고 영화 보고 그러면서 그냥 좀 편하긴 한데 약간 공허함이 있었죠. 뭔가 쉬긴 쉬는데 뭔가 공허함, 약간 외로움.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한 다음에 왜 외롭지?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출근하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꿈이 없었네. 제가 목표도 없었고 그냥 살기는 살고 이제 어느 정도 직급에 타고나서 돈은 버는데 더 이상 목표가 없었고 꿈이 없었기 때문에 삶이 너무 지루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저는 그때 라오스 여행을 갔었을 때 그 가이드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여행을 좀 많이 다녔거든요. UCT 오기 전에도 여행을 좀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지루한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항상 외국으로 튀어갔던 사람이거든요. 1년에 한 2-3건 정도. 그러니까 돈 버는 목적이 자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그냥 경험하는 데 모든 걸 다 투자했죠. 그래서 큰 부자가 된 건 아니지만 많은 경험을 했죠. 그래서 나갔는데 그때 되게 충격적이었던 이야기가 저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불교. 크리스찬 저희 그 파트너들이 많으세요. 저는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는 사람이지만 그때 라오스에서 가이드가 했던 말이 거기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인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너무 이제 행복해하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행복한지를 보니까 정말 자원도 많고 개발하면 엄청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본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이 세계에서 최고로 가난할까 했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정치와 결탁해서 그분들한테 이제 술을 싸게 공급하는 거죠. 그럼 일을 마치고 왔을 때 되게 저렴하고 맛있는 술을 먹으면서 카우치에서 소파에서 TV 보고 스포츠 보면서 그냥 만족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꿈을 꾸지 않게 그냥 이 삶을 만족할 수 있게. 그런 모든 법문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 사람들은 그냥 자기 현실에 만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전에는 소확행 이런 거 좋아했죠. 소확행. 소소한 행복.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나를 제한하지 않았나? 더 펼칠 수 있잖아요. 능력을 0.1도 사용 안 하고 죽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거를 내가 그냥 거기서 일 좀 하고 와서 맥주 마시고 그걸로 만족하고 이렇게 사는 삶은 어차피 인생 한 번밖에 안 살 건데 그건 아니지 않나? 근데 그때 제가 여행 가서 딱 느꼈거든요. 그래서 나는 만족하고 살진 않겠어. 그래서 유니시티를 가지고 뭔가를 도전해. 그전에는 저는 유니시티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유니시티를 걸치고 있었기 때문에 부업으로. 그래서 그냥 저는 여기가 내 인쇄소득 나중에 멤버십 천천히 쌓고 그냥 뭐 부모를 직장이니까 몇 개를 파서 이 직장에 돈이 좀 적어지면 여기서 들어오면 되지. 약간 이렇게 되게 안전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딱 듣고 나면서 어떤 애는 내가 왜 내 능력을 이렇게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바로 탁 튀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때부터 내 생각의 전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다 나이대가 틀리시고 학력도 틀리시고 또 재력도 틀리시고 다 틀리시잖아요. 누군가 어떤 엄청난 사연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이 인생이 한 번밖에 없잖아요. 수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물론 남들은 100세까지 살고 100세까지 살고 뭐 할 수도 있지만 뭐 또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만약에 내일 죽더라도 내가 과연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내가 생각이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내 자식이 만약에 있다면 이 자식이 너무 솔직히 말해서 그냥 꿈도 없고 맞죠? 공부는 너무 잘해. 시키는 건 잘해. 근데 뭐 꿈 물어보면 꿈도 없어. 그냥 엄마 저는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만약 이렇게 한다면 되게 좀 가슴이 답답할 것 같지 않아요? 전 요즘에 저희 파트너들 자녀분들을 만나다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 많아요. 사교육 시켜가지고. 근데 그 친구들 물어보면 별로 되고 싶은 게 없대요. 꿈도 없고. 근데 그거는 왜 그럴지 생각해봤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꿈이 없어요. 유식지를 와서 건강은 해지지만 별로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변화도 없고. 자, 그런 분들 밑에 자녀분들은 어머니를 그대로 닮아가시겠죠. 어머니가 맨날 집에서 TV 보시고 뭐 맨날 하던 게 똑같으니까 별로 변함이 없으니까 그 아이도 똑같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는 복제니까 모든 것들이. 그래서 내가 먼저 확신을 가지고 꿈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보시면은 이 좀 되게 복잡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제 샀던 이 드림보드 이 보드판을 제가 한 15년 전에 사가지고 못 붙이고 있다가 유니시티 와가지고 덕지덕지 붙였어요. 뭐가? 처음에는 제 꿈이 없었어요. 별로 여기서. 없었습니다. 그냥 남들이 드레스 입으니까 그냥 붙여놓고 또 남들이 또 저 블랙타이 한다니까 제가 블랙타이가 뭔지도 모르고 붙여놓고 그 다음에 근데 누군가가 또 여기가 21억을 번대요. 25만 점 3명씩만 내려. 근데 그거는 또 자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품력이 워낙 좋으니까 3명씩은 내려갈 수 있겠다. 이거는 제가 확신을 했거든요. 근데 21억까지 양식하게 붙이게 됐고 19억까지 제가 붙여봤습니다. 글자로. 그리고 저기 보면 우리 이진성 선생님 다이아몬드 되면은 다이아몬드들한테 선물을 준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남들은 백을 받는다. 루이비통 백. 저는 백을 입거든요. 저 사실은. 제가 열심히 일하고 790만 원 일시불로 버스 안 떠봤어요. 남자가 안 사주니까 저는. 제가 셀프로 제가 한번 사봤죠. 뭔가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이 그렇게 빽빽 하나. 왜 경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손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루이비통은 안 쳐줘요. 샤넬 정도는 돼야지 쳐줘요. 그때 에르메스도 없었거든요. 그냥
그래? 이렇게 하고 이제 한번 딱 사봤는데 사실 그 백이요, 샤넬 백이 뭐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저는 아시다시피 짐을 막 3개, 4개 막 이고 지고 가는 스타일인데 그 백 한 2-3번 들다가 그냥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가지고 만족도가 제가 해보니까 3일 가죠, 3일. 그냥 있거든요. 근데 뭐 지금 가격으로 1,000만 넘었다는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그러니까 왜냐면 해보지 않고는 그냥 막연하게 부럽지기만 하잖아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 것도 물질적인 거는 처음에는 막 백도 올려놓고 뭐 여러 가지 막 물질적인 거를 엄청 올려놨거든요. 저기 보면 로레스 시계도 올려놓고. 네, 그때는 또 제가 결혼 빨리 할 줄 알고 해도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저는 뭐 자유를 항상 꿈꿨던 사람이니까 다 여행이죠, 여행. 전 세계 여행 다니겠다. 근데 보시다시피 뭐가 특징이 없습니까? 뇌신경이 엉망이라 가지고 뭔가 정돈이 안 되잖아요. 제가 뇌신경이 20이 넘었어요. 20이 넘어가지고 사이코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돈이 뭐 잘 안 돼요. 우리 파트너분들이 오시면은 차가 이건 정신병자 아닙니까? 이렇게 저한테 얘기할 정도로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네, 왜 류마티스 인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포너님들께서 항상 강의하실 때 자가면 질환은 정신질환이다. 그래서 제가 뜯 보니까 제가 류마티스가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도 류마티스 있는지. 그래서 손가락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자가면 질환은 똑같은 자극을 받았을 때 자기가 100배로 더 받는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일해가지고 꽂혀가지고 잠을 못 자고.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이죠, 내 탓. 생각이 나를 만드는 거지. 근데 그 생각이 뭔가 목표가 없고 아무런 이렇게 명확한 게 없으니까 별 생각을 하고 하루 종일 생각이 끌려가지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싸우고 맞죠. 아무것도 아닌 거에 시비 걸고 그래 살았잖아요, 우리 솔직히. 근데 네, 나름 그래도 붙여놨죠. 그래서 2019년에 GLIC 가겠다고 뭐 붙여놓고 자 이런 게 있나요? 네. 네, 저 이거 하나 있었어요. 네, 저기 지금 집에 제가 저거 이거 보면은 네, 도서관 같이 책을 좋아했기 때문에 서재 네, 만들어서 책을 읽는 거 저거를 제가 하나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거 하나 읽었고 뭐 네 프로포즈 책 했죠. 여기 지금 킥판이 했습니다. 네, 했고 뭐 그리고 뭐 이 책을 제가 너무 좋아했던 책이에요. 제가 미라클 모닝. 그래서 저런 책을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책을 쓰려면 어떻게? 내 먹는 거는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이재소득. 그래서 뮤지컬 하면서 전 세계 돈이 들어오면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책도 쓰고 강연도 하면 좋겠다. 이런 꿈을 좀 제가 처음에 해가지고 너무 크게 제가 해놓으니까 파트너가 안 나타났겠죠. 꿈이 너무 커가지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조금 명확해졌죠. 정신이 돌아오면 정신이. 제가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만약에 이 시스템이 없고 먹기만 했으면 제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아니 진짜 맞잖아요. UCT를 시스템을 안 타고 아무리 자기가 크린을 매달 몇 병만씩 먹는다 치어도 저 안 된다니까요. 제가 파트너들을 관리를 해보니까 시스템이 없으신 분들이 몸이 좋아지진 않더라고요. UCT가 아무리 정말 미친 제품이고 정말 명품이고 해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가면질환 뭐라고요? 정신질환. 그 정신을 어떻게 한다고? 자기 뭐 꿈과 목표가 없으면 계속 뻘짓거리를 하거든. 남에 자꾸 관심을 가고 남을 보고 있어. 응? 이 뭐 이렇게 죄송해요 사장님. 네. 네, 그러니까 자기는 안 보고 계속 남을 보는 남의 단점. 뭐 약간 꽂히면 거기다 막 이러고 그런 식 우리가 어른이 되는 과정인데 UCT는. 그래서 꿈을 꾸면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끝까지 물론 이것을 해내야겠다는 욕심도 있지만은 제가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자제력이 생긴 거죠.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내 성질대로 살아가지고 파트너 다 들어갈 텐데 팀 사업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니까 파트너가 들어왔으니까 이러면 안 되겠네 해야지. 파트너 들어간 파트너를 맨날 욕해봤자 발전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을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나같이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도 나같이 정말 네트워크를 밀어냈던 사람도 여기 와서 닮아가는 거죠. 전염되고 행복한 바이러스에 닮아가고 전염되고 그리고 리더님들을 보면서 이거 왜 닮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많지? 진짜 형제 라인이든
뭐 누구든 간에 아이고 저 파트너 삼고 싶은 저 형제랑도 너무 많고 뭐 교류 안 합니다 저는. 교류 안 하는데 멋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정말 응원을 한다는 거죠. 아 진짜 멋있다 이렇게. 그리고 그분들이 만약에 뭔가 잘 되고 극복해서 이겨내면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런 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질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저기서 이제 보시면은 조금 명확해졌습니다. 맞죠? 네, 월 1,000만 원, 연봉 1억이 넘는 유시트 PD가 되어 파트너들과 매년 여행 다니며 전국 강의 다녀서 너무 행복하다. 제가 왜 강의 다녀서 이런 말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걸 써가지고 지금 제가 2주 만에 지금 강의 4번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심장이 좀 제가 진짜 이게 저희 처음에는 우리 스포너님들이 강의할 때 너무 멋있으니까 그냥 담고 싶으니까 그냥 썼을 뿐인데 이거를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또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이런 거를 또 해내다 보면 저에 대한 또 성취감이 또 자신감이 올라가면은 제가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제가 자존감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자존감이 올라간 사람들은 특징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 자존감 높으시면 특징이 뭔지 압니까? 품격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부자라고 품격이 있진 않습니다. 네. 부자라고 남한테 밥 한 끼 설득설득 살 수 없어요. 근데 여기 오면요. 제가 왜 여기가 정말 있고 싶었냐면 리더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너무 품격 있으시더라고요. 언어든 행동이든 태도든 친절하시고. 그래서 그냥 저는 그래서 나는 기왕이면 나이가 들면 품격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어떻게 내가 닮고 싶은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아니고 밖에 나가보세요. 이렇게 했다가는 또 어떻게 됩니까? 맞죠? 또 혈압이 막 오르고 막 또 얼굴이 부르락 멱살을 잡을까 말까 생각이 들잖아요. 맞죠? 네, 그런데 여기 오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뭘까? 시스템에서 계속 배우고 공부하시고 자신을 닦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파트너분들한테 안내를 할 때는 물론 제품 얘기도 합니다. 제품도 당연히 명품이고 저희 회사 제품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지만 이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그리고 이번에 또 우리가 연초에 또 합쳐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혜택을 창원에 와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합쳐지지 않았을 때 창원에 못 왔고 일단 대전에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여기 오셔서 항상 꿈을 외치는 박영란 리더님, 네. 그리고 보상의 달인 최경숙 리더님, 네. 임성현 리더님, 그리고 이런 강의들을 제가 듣다 보면 무슨 복으로 지금 제가 사실 피드백이나 이런 분들 강의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저분들처럼 언젠가는 누구한테 도움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저의 뭐 PD도 중요하고 사파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나도 남들에게 도움되는 사람,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니까 돈독이 올라가지고 막 돈만 많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의미 있고 파트너한테 밥도 정말 그냥 사줄 수 있고 뭔가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PD가 되고 나서 어떤 이제 일이 있냐면 저희 엄마가 제가 PD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한이 됐었단 말이야. 몇 년 동안 되게 헤매고 있었고 그러니까 항상 일이 언제 되겠노 뭐 이렇게 저 오늘도 뭐라고 했는지 알고 없어요. 어머니가 이제 미쳐 떨어져서 강의 어떻게 할래 저 이렇게 하셨거든요. 저희 어머니 왜 장이 안 좋아요. 부정적이에요. 엄청 부정적이에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엄마랑 맞짱 뜨면서 제가 관심 부족이니까 많이 들어 이렇게 막 했겠죠. 근데 지금 어떻게? 그냥 그런 것도 귀여운 거예요. 엄마가 그때 하지 마라 약간 이렇게 엄마가 딸처럼 이제 느껴지고. 근데 그거는 왜 그럴까요? 제가 그만큼 커졌겠죠. 그릇이. 근데 그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시스템에서 여기 와서 계속 배웠죠. 여기 와서 PMC 배우고 그리고 누군가 닮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은 저 그림 있죠 여기. 네. 자, 이거 프로포즈 제가 했잖아요. 제가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진호 스포너님이랑 이제 사진 찍었고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윗탑에 다이아몬드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그림을 보면서 나는 이제 일단 PD까지 가는 것은 뭐냐면 저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PD를 갈 수 있으면 나는 다이아몬드 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PD를 못 가고 내가 만약에 나고가 된다면 난 일을 못 할 것 같다는 생각했는데 포기는 안 할 거다 생각했어요. 몇 년이 걸려도 하겠다.
근데 또 어떻게 또 타이밍이 돼가지고 또 우리가 모든 협업으로 스폰서의 도움으로 제가 또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고 나니까 아 나도 했는데 나같이 준비가 안 된 성격도 이상한 사람이 했는데 저희 파트너들 요즘에 만나면 그분들은 이미 리더감이시거든요. 성격도 다 준비가 돼 있으시고 강의력도 다 PPT도 잘 만드시고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집중만 하시면 되시겠다. 나보다 훨씬 단축할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 지금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에 바꾼 거죠. 네, 제가 지금 볼보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우리 스폰서님께서 저거 연비가 너무 안 좋다고 바꾸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바꿀 생각입니다. 네, 저는 저 차가 안 죽는다. 왜냐면 뮤시티로 몸 좋아지게 했는데 교통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안 죽는 차 하시니까 저게 나와가지고 했는데 연비가 안 좋대가지고 제가 아직까지는 연비까지 이렇게 하고 걔네가 기름값 아끼면서 파트너를 또 운반 못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기름값 아낀다고 차를 파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 저거는 그러면 제가 좀 이따가 사고 또 다른 걸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도쿄에 10명의 네, 제가 오늘도 우리 파트너분들이 이제 PMC에 한 5분 정도 입교하셨고 중국에 4명 정도 입교하셨어요. 물론 이게 모시고 오신 분도 계시니까 도쿄에 진짜 10명 정도 네, 같이 도전해서 도전을 한다는 것은 자기를 이기는 거잖아요. 자기를 한 번만 이겨보면은 정말 신나거든요. 나도 할 수 있네? 나도 할 수 있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도쿄에 10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그렇게 여행을 많이 갔어도 라스베가스를 가본 적이 없어요. 미국은. 네, 왜냐면 항상 휴무가 짧았잖아요. 휴가가. 한 4박 5일. 많아봤자 6일 정도밖에 못했기 때문에 미국을 갈 수가 없었거든요. 비자도 받아야 되고. 근데 라스베가스의 PD가 3조 이상. 네, 제가 가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목표가 없이 그냥 저만 PD가 되면 된다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PD가 돼 보니까 이 좋은 거는 같이 나눠야겠다. 같은 어들. 근데 그분들이 정말 꿈꾸면서 의지가 있는 분들은 제가 밤새도라도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저기 보시면은 월 1억, 연 10억이 넘는 CCM. 네, 저는 다음번의 목표는 CCM이에요. 더블 다이아몬드 정도 돼야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운영회에서 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저의 다음 목표는 CCM입니다. CCM 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네, 몸이 부서지러 일처럼 하진 않았어요. 그냥 즐기면서 했는데 그냥 멈추지 않겠다 이런 저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론 지금 또 떼가지고 여기 지금 아까 보시면 프로포션 이 스티파니 반지 없잖아요. 자, 이루는 거죠. 하나씩 이뤄서 떼고 그리고 아까 여행하는 거 네, 다 떼고 이래가지고 하나씩 성취하는 게 너무 좋았고 이제 세부화하는 거죠. 보시면은 2021년도에 보시면은 국고 유니시티 여행하기 제일 처음에 저희 버킷리스트 저는 항상 이렇게 수첩에 적어놔요. 1월 1일날 그리고 지금 휴대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3박 2일에 뭐 유니시티, 뭐 PD, 도전하기, 뭐 결혼하기도 있었네요. 도코노에 상관없고 맨날 이렇게 결혼하기도 해놨네요. 맞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보상의 달인되기. 네, 보상의 달인되기를 제가 적어둘 정도로 보상이 좀 잘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독서도 있지만은 타인에게 가족에게 좀 더 친절하게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하도 불친절해가지고 제가 저걸 적어놔야지 친절할 것 같아가지고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누구는 먼저 제가 인사를 좀 먼저 하기 쑥스러워서 못하는 건데 제가 잘난 척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약간 누군가를 낯을 좀 많이 가려요 보기보다 그래가지고 먼저 이걸 선뜻 못해가지고 정중하게 인사하기도 적어놨고 그 다음에 네, 미소 잘 안 지어가지고 항상 표정이 썩어있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지적질을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네, 그래가지고 먼저 미소 지어주기 뭐 이런 것도 있고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었으니까 이제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이런 것도 제가 해놨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지금 이룬 거 꽤 많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죠. 안 이루어졌으니까 계속했죠. 결혼하기도 해놨고 여행가기 달성했습니다. 네, 그때 코로나 때문에 가오처를 받았어요. 달성했거든요. 달성했고 그 다음에 그때 왜 그러는 거예요? 부산에 아무리 해도 파트너가 안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해도 그래서 그냥 이사를 가야겠다. 그냥 좀 장소를 바꾸면 뭐 안 되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사를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사를 가려고 마음먹으니까 파트너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제가 가면 안 되는 상황이 좀 됐죠. 네, 그리고 네, 뭐 이런 거 있죠. 골프를 배우기. 제가
운전을 못했던 사람인데 지금 한 5년 하니까 운전 좀 할 수 있잖아요. 골프도 우리가 나중에 다이아몬드 가서 나 혼자 못해가지고 지역 뭐지 그늘집에서 혼자서 맥주 마실 수는 없다니까. 그래서 배우기 해놓으면 언젠가는 배우겠죠. 지도를 하겠죠, 맞죠? 그리고 항상 그 세븐코어는 매일 하는 거 이거를 제가 항상 써놓은 이유는 세븐코어를 하는 리더와 하지 않는 리더는 감정 조절이 다르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매일매일 써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븐코어를 할 때 착각하는 게 사람들을 만나서 QI를 안 하고 STP를 안 하고 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자, 돈과 관련된 일은 STP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저는 이렇게 적어놨었고 그냥 똑같죠? 네, 근데 저 유명한 유니시티 강사들 이런 것도 써놨네요. 네, 저런 것도 써놨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약간 후회가 됐는데 저런 것도 써놨고 그리고 저는 뭐 먼저 인사하고 또 존중하고 친절하고 이거는 지금 안 되니까 계속 될 때까지 써놓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꿈이란 게 별거 없어요. 내가 변하기 위해서 적어놓다 보면 계속 적다 보면 언젠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써놨고 자 지금 이번 올해 목표입니다. 올해 4, 5, 6 우리 소선님께서 다이아몬드 가신다니까 저도 일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A레그 책임지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신경미 리더님이 오셔서 강의를 할 때 너무 감동이었어요. 3억 2천의 그 우리 스폰서님이 다이아몬드 보내기 위해서 룸이면은 1억 6천, 8천, 4천만 원 되거든요. 맞죠? 근데 그 3억 2천 해내기 위해서 자기가 안 되면 스폰서님 못 가니까 그런 팀워크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캄보디아 그 사람들이 그 다이아몬드가 나와서 외칠 때 정말 너무너무 간절하게 외치시더라고요. 팀워크. 그래서 그때 제가 꿈을 꿨었거든요. 나 이런 저렇게 멋있는 팀을 갖고 싶다. 정말 끈끈한 팀을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런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팀의 이름이 25CCM으로 적어놨습니다. 25년도까지 CCM 되자. 네, 그래서 저희 팀의 이름이 25CCM입니다. 그리고 미스 세레브를 만들려고 계속 명단을 적고 있고요. 항상 머물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리고 셀프 리드 6명 이 일은 셀프가 되셔야 되니까요. 저 혼자서 되는 게 아니라서 그분들이 직접 하시다 보면 아마 성취감이 엄청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셀프 리더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사실 여기 과제를 저 밑에 지금 파트너들 입수했지만 밴드가 올려주시잖아요. PD가? 저는 제가 안 올려줍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강하게 키웁니다. 저는 강하게 할 수 있게끔 강하게 키웁니다. 왜? 살아남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자 그리고 뭐 해외에서 결혼식은 이제 세부 여행을 달성했기 때문에 세부에서 웨딩트를 들고 가서 사진 찍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또 2024년도에 저의 또 버킷리스트 꿈을 위해서 살 거고 여러분들도 본인의 꿈이 있으면 한번 적어보세요. 적고 휴대폰에 항상 앞면에 볼 수 있게 하시다 보면 아마 2023년도 지나고 나면 필리를 엄청나게 만족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